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은 드디어 신경망을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어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그래서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야지 신경망 함수가 된다고 표현을 드렸고요.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었고, 신경망에서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우리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편향을 더하고, 요 과정을 하는 부분의 계산을 쉽게 하려면 다차원 배열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 표현이 지금 길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활성화 함수에 통과시키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신경망을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요 아랫부분 이름이 되게 길어요.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편향을 더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편의적으로 요거를 이제 배열로 계산을 할 건데, 입력값의 합 입력 신호의 합이라고 입력 신호의 합을 구한다. 요렇게 표현을 해도 요 말이 제가 이렇게 생략해서 얘기해도 '아, 가중치 곱해서 편향을 합해 주는 거구나.'까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3 층짜리 신경망을 구현을 해 보고,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활성화 함수까지 반영을 해서 되는 부분을 요번 시간에는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3층 신경망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구현해 볼 예시 신경망에 대한 그림을 아래와 같이 그려 봤어요. 단순하죠. 단순해도 요 흘러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져 보면 이제 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이거 몇 층짜리 신경망일까요? 뭐 답을 3 층이라고 써 놨긴 했는데, 우리가 여기를 0 이라고 쓰기로 했고,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 이라고 하기 때문에 3 층짜리 신경망이에요. 자, 여기가 입력층이죠. 우리 지금 배웠었던 걸로는 입력층인 거고, 입력층은 x로 표현을 해 왔었어요. x의 뉴런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 개짜리. 2개 뉴런이 있어요. 이렇게 2개 뉴런이 있는 입력층 x를 만들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출력층.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층이라고 했죠. 여기는 3 층인데요. 3 층인데 여기가 y예요. 뉴런이 몇 개? 하나, 둘. 2 개의 뉴런 값을 갖는 어 출력층을 갖고 있어요. 얘는 이제 출력층. 그럼 가운데 있는 2 개는 뭐겠어요? 여기는 은닉층이에요. 은닉층인데, 얘는 첫 번째 은닉층, 첫 번째 은닉층, 1번 은닉층, 얘는 두 번째 은닉층, 두 번째 2번 은닉층. 첫 번째 은닉층은 3 개의 뉴런을 갖고 있어요. 뉴런 3개 갖고 있고, 두 번째 은닉층은 2 개를 갖고 있어요. 자, 요렇게 됐었을 때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쪼끔만 더 생각을 해 보면 가중치에 대한 개수 몇 개 필요한지만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도 가중치가 필요할 거고, 여기도 가중치가 필요할 거고, 가중치 3 층이니까 3 번의 가중치가 필요하겠네요. 바이어스도 마찬가지. 바이어스도 3 번의 바이어스가 필요하는데, 요거가 첫 번째 층 거, 두 번째 층 거, 가 세 번째 층 거가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자, 첫 번째 층의 가중치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니까 6 개가 있는 게 보이네요. 왜 그렇게 되느냐? 2 개의 입력값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2 개가 있었고 여기가 3이 있으려면 2 바이 3의 가중치가 필요하겠네요. 요렇게 생긴 거가 필요해 가지고 두 줄짜리, 두 줄짜리에 두 줄짜리에 3개 값이 있는 요렇게 생긴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가중치를 정해 갖고 인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요거를 이제 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쪼끔만 더 우리 표기 방법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요 가중치 첫 번째 층에 있는 가중치, 요 층의 의미를 해 가지고 요 위에다가 아까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1 층일 때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요거는 1 층에 히든 은닉층에 있는다는 의미에서 어깨 오른쪽 어깨 위에다가는 층을 가로 안에 표시를 하고, 자, 가중치의 경우는 요 뒤에 앞층에 앞 뒷부분에다가 앞층에
앞층에 몇 번째 뉴런하고 연결되는 일을 써요. 지금 요거를 쓰려고 하면 앞층에 두 번째 뉴런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뒤에다가 2를 써 주고 앞에 부분에다가 오른쪽 하단에 앞에 숫자에다가는 우리가 어디로 향할 거냐. 다음 층에 첫 번째 뉴런이라고 해서 1, 2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잠깐 째려보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요 W12는 두 번째 앞층의 두 번째 입력값에서 다음 층의 첫 번째 항목으로 간다. 해서 여기가 1, 2가 들어 있어요. 요렇게 1, 2가 들어 있어요. 자, 요렇게 표기를 해 가면서 인제 계산을 해 갈게요. 자, 그러면 인제 0 층에서 첫 번째 층 0 층에서 입력값에서 두 번째 첫 번째 히든 층으로 넘어가기 위한 0 층에서 1 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한번 그려 볼게요. 우리 편향도 넣어야 되니까 편향도 넣어야 되고 편향도 1층 거는 가로 위에 요렇게 1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편향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출력층마다 편향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일 때 통과하기 쉽게 할 거냐에 대해서니까 그다음 층의 개수만큼이어 가지고 요 편향은 3 개가 필요합니다. 얘가 B1 이고 얘가 요선이 B 첫 번째 층의 두 번째로 가는 거. 그다음에 요선이 네, B의 첫 번째 층인데 세 번째 요소로 가는 거.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B1, B2, B3 바이어스 해 주고 자, X는 지금 X가 두 개니까 두 개짜리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X1, X2가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A는 이 출력되는 A는 세 개짜리가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가 우선은 활성화 함수 통과하기 전에 입력값의 곱이니까 세 개짜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중치는 첫 번째 층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앞에 게 두 개고 뒤에 게 세 개니까 2/3이 생기면 되겠죠. 요렇게 생기면 되고 자, 우리가 음 자, 예를 들어서 요 A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층으로 들어오는 가중치들 요게 들어오는 가중치라 그랬어요. 이게 앞에 입력값, 첫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입력값 해서 요거를 곱한 값이 요기에 필요한 값이 여기에 표현이 돼 있죠. A의 첫 번째 층에 1이 필요한 거는 우선 W 첫 번째 층에 1 에다가 x가 곱해져야 되고 x1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x 어 자, 가중치 첫 번째 층 이게 첫 번째 층에 첫 번째 항으로 들어오는데 두 번째 입력값으로부터 받는 거 가중치예요. 그리고 x2 에다가 여기 B의 첫 번째 층에서 들어오는데 첫 번째 항목이니까 1 그게 요식이죠. 요렇게 인제 A1이 계산이 되는 거고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로. 요 대문자로 포함되어 있는 거는 행렬로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아래 행렬로 표시가 돼 있어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인제 중요한 건 가중치 부분인데 앞에 입력값이 두 개니까 두 행, 출력값이 요 A가 세 개잖아요. 첫 번째 층에 은닉층이 세 개니까 은닉층 첫 번째 층 은닉층 개수에 맞춰서 3 개. 요렇게 가중치가 정의가 돼 있으면은 자, 요거를 인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을 할 때는 MP 도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우선 X, W1, B1을 지금 앞에 정보에 맞춰서 입력을 해 줍니다. X는 두 개짜리, W는 두 2행 3열짜리, B1은 3 개 값을 갖고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MP 도트를 해 주면 된다 그랬죠. X에다가 W1을 곱해 주고 B1을 더해 주면 A1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인제 입력값을 취합하는 부분까지는 진행이 됐고 우리 활성화 함수를 따로 떼 가지고 활성화 함수 통과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입력값 취합까지 했으면 요거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 중간층에 대해서 히든층에 대해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A1 앞에서 계산한 A1에 대해서 요건 지금 벡터죠. 요 벡터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통과된 값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각각의 시그모이드 함수가 통과돼서. 이렇게 해서 0 층에서 1 층까지 보내는 부분을 만들어 봤어요. 요거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용했었던 DL 챕터 3 뉴럴 네트워크에서 3.4 장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기호를 확인을 하는 부분 진행을 했고, 자, x를 입력을 하는 건데 우리 지금 x는 1하고 0.5니까 여기에 1하고 0.5를 넣어보고, 1.0, 0.5로 돼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중치 첫 번째 층의 가중치는 0.1, 0.3, 0.5, 0.2, 0.4, 0.62 돼 있네요. 그 바이어스는 편향이 0.1, 0.2, 0.3 요거를 생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층은 0.1, 0.3, 0.5가 돼 있고, 두 번째 층은 0.2, 0.4, 0.6 요렇게 가중치를 만들었어요.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0.1, 0.2, 0.3으로 만들었어요. 0.1, 0.2, 0.3 요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출력을 해 보면은 쉐이프가 나올 텐데, 요 쉐이프 나오기 전에 한꺼번에 A1을 만드는 부분까지 해 봤네요. A1은 어떻게 된다? mp.dot 행렬 곱을 구한다. x에다가 w, 지금 정의한 w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W1이죠. 첫 번째 W1을 곱하고 B1, 요 첫 번째 층 만든 거를 더해서 A1을 구한다. 자, 그러면 요 출력해 보라는 것 때문에 출력이 될 거고, 어, 오류가 났다는 거는 오타가 있다는 걸 거고, 여기가 잘못됐네요. 1.0인데 지금 1,0 해가지고 요소가 3개인 것처럼 됐어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2개짜리 요소 2 곱하기 3, 3 해가지고 잘 계산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구해진 A1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다 시킨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실행을 해보셔야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 걸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통과해서 Z1이 돼서, 자, A1을 위에서 만든 거, 요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활성화된 값은 요렇게 3개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은닉층, 첫 번째 은닉층의 3개 값까지는 지금 통과된 거죠. 자, 그다음으로는 두 번째 층, 1층에서 2층 만드는 부분인데요. 1층에서 2층 만드는 부분도 원리는 같아요. 이제 3개의 요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개수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가중치가 이번에는 앞에 층이 3개의 뉴런이 있고 뒤에 층이 뉴런이 2개니까 가중치 W2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3개, 여기 W 어 1, 음, 1, 1, W 1, 2, W 1, 3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W 두 번째 층이 받는 2, 1, W 2, 2, W 2, 3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2층이라는 의미로 요렇게 2층이 쓰여 있는, 요렇게 생긴 게 생기겠죠? 요 가중치와 B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B의 2층은 이 2개에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개 값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B2의 1, B2의 2 요렇게 생긴 값만 있으면 요 다음 신호로 또 넘길 수가 있어요. 요 신호를 넘기기 위한 방법이 여기 이제 똑같이 MP 이 도트 곱 연산자를 하는데, 이 Z1은 뭐냐? 앞에 첫 번째 윤닉층을 통과하고 나온 애들이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층의 가중치를 곱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층에 바이어스를 더해 주면 돼요. 자, 개수를 세는 방법은 요번에는 3행, 3행짜리 2개의 값을 갖는 가중치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실습을 해 볼까요? 여기 보면 0.1, 0.2, 0.3 요렇게 생기는 걸로 만들었네요. 요 생김새는 0.1, 0.2, 0.3
0.4, 0.5, 0.6 요렇게 생긴 가중치예요, W2는. 자, 요거를 인제 실습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는 입력이 돼 있네요. 요렇게 입력이 돼 있고 2 층에서는. 그다음에 바이어스도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요거를 인제 A2를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도트 연산자를 한다. mp 도트 뭐하고 곱한다? Z1에다가 이게 앞에서 출력 은닉층 1층 결과물이죠. 여기에다가 W2를 곱한다. W2를 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층에 바이어스를 더한다. 요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인제 쉐이프 3, 2, 2로 쉐이프 예쁘게 됐어요. Z2에 대해서도 요것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킬 거예요. 아직 히든 층이니까. 시그모이드 그러면 A2를 통과시키면 되겠죠. 자, 인제 A2의 결과하고 A2는 앞에서 요 Z1을 받아서 취합한 값이고 요걸 다시 활성화 함수 통과한 게 지금 Z2 요 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은닉층의 값이 나온 거예요. 요 두 번째 은닉층을 활성화 함수까지 나온 거죠. 그럼 인제 마지막 층도 동일한 요령을 해 주면 되겠네요. 2 층에서 3 층까지. 네, 동일한 요령이에요. 요번에는 두 개 있는 거에서 두 개 가는 거고 자, 근데 바이어스가 두 개 있으니까 바이어스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도 그래도 복습 삼아서 W 3 층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 하면 두 개에서 두 개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W1 에서 1, W1 에서 2 두 번 이게 인제 첫 번째 거에서 받는 거 두 번째에서 받는 거 그다음에 W 2 에서 1 두 번 뒤에 값이 받는 거죠. W2 에서 2 이렇게 받는 거니까 2 by 2의 3 층짜리가 필요해요. 요렇게 만들어 주고 자, 요렇게 인제 취합을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활성화 함수 보내는 부분인데 H가 아니고 또 다른 게 쓰여 있네요. 시그마라고 쓰여 있어요. 요번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대신에 출력층에서는 항등 함수, 자기 자신값 그대로를 보여주는 함수를 편의상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항등 함수 안 통과해도 사실은 같은 값인데 나중에 요것도 또 바꿔 보고 싶어서 이런 거겠죠. 일단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활성화 함수 부분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값을 통과하는 거지만 편의상 항등 함수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렇게 통과를 하면 요 아이덴티티 펑션은 자기 자신 값을 그대로 출력시키는 걸 해 주고 자, W3는 앞서서 봤던 것처럼 2 by 2 짜리 어 세 번째 바이어스는 세 번째 층의 바이어스는 두 개, 출력값이 두 개니까. 그래서 앞에 Z2에다가 W3를 곱하고 합성 곱에다가 편형 더해 주면은 지금 취합을 하고 아이덴티티 펑션으로다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부분까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덴티티 펑션 실행시켜서 만들어 주고 여기도 값이 입력이 돼 있네요. 가중치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거는 mp 도트 이번에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Z2 앞에 층의 값에다가 W3 가중치를 곱해 주고 그다음에 편향을 더해 주고 편향은 지금 마지막 층이 두 개니까 두 개짜리로 나올 수 있게끔 생겨 있어요. 요렇게 A3를 만들어 주고 Y는 어 항등 함수를 통과한다 그랬어요. 지금 위에 보면 아이덴티티 펑션 출력 활성 함수를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A3를 넣어 주면 똑같은 결과 마지막 A3 통과해서 나온 그 결과 자체를 통과를 해 줍니다. 요렇게 지금 인제 단계별로 해 봤는데요. 지금 인제 단계 해서 신호가 끝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요거를 한 번에 인제 보여 주려면 우리가 어 단계를 한번 나눠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중치 여기에 W1, B1이 있고 편향까지 해서 W2, B2가 있고 W3, B3이 있었어요. 요 가중치들과 편향, 통칭해서 가중치들이 뭐냐면 망을 구성을 하고 있죠. 망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초기화한다라는 거는 신경망을 위한 가중치와 편향값을 어 정의한다는 거고 우리는 편의상 딕셔너리로 정의를 해 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forward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forward 함수는 어 앞에 값을 취합해서 함수 활성화 함수 통과시키고, 취합해서 활성화 함수 통과시키고, 취합해서 활성화 함수 통과시키는, 요거를 인제 신경망을 앞으로 보낸다고 해서 forward 함수, 가중치와 입력값이 있으면 만들 수 있겠죠.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신경망을 초기화하는 함수 두 개를 정의한 다음에 신호값을 입력을 하고 forward 함수를 호출하면 y까지 가겠죠. 요 과정을 한번 인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면 쓰임은 요렇게 되겠죠. 네트워크라는 거를 지금 딕셔너리를 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가중치의 이 키값으로다가 W1, B1, W2, B2, W3, B3 하고요. 저 변수명은 행렬에 대해서는 대문자, 그다음에 벡터에 대해서는 소문자를 써요. 그래서 요 가중치는 W는 대문자를 쓰고 B는 소문자를 썼어요, 편향에 대해서는. 자, 요렇게 인제 네트워크의 각 값을 정의를 해 주고, 요게 인제 네트워크를 돌려주겠죠. 요 네트워크 딕셔너리를 반환을 해 주고, 두 번째 함수 forward 함수는 딕셔너리 값하고 입력 값을 받으면, 물론 차원과 요소수가 잘 맞는 걸 받으면 앞으로 신호를 보내는 부분인데, 저 딕셔너리 그대로 쓰는 게 번잡하니까 네트워크 W1, W2, W3 각각의 그 어레이죠. 배열을 저장을 해 줘요. 요 배열을 각각에다 저장해 주는 거죠, 변수에다가. B1이면은 요게 인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저장을 해 주고 A1을 이게 인제 첫 번째 층 보내 주는 거죠. A1을 MP 도트에서 X에다가 W1을 해서 B1을 더해 주고 시그모이드 보내고,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 통과시키고, 두 번째 층 요 값이 오고 가중치 오고 편향 더해서 시그모이드 두 번째 층까지 보냈어요. 인제 세 번째 층. 세 번째 층도 두 번째 층 값을 받고 가중치 곱하고 그다음에 항등함수 통과시켜 줘서 구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인제 통과시켜 주는 부분인 거고, 자, 네트워크는 첫 번째 이니셜 네트워크, 이니트 네트워크를 해서 받아서 X 정의해서 Y는 forward를 해 주면, 자, 출력하면은 신경망이 통과돼서 나오는 우리 이 입력값에 대해서 요 부분까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를 해 보는 건데요. 다행히 인인 네트워크는 다 쳐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층의 행렬의 개수에 맞춰 가지고 두 번째 두 개의 입력에서 세 개의 출력이 필요하니까 2 by 3의 W1이 있었었고 세 개의 바이어스가 있었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forward 함수를 한번 입력을 해 보죠. 자, forward 함수에서 각 딕셔너리에서 맞는 가중치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입력값은 소문자 X예요, 벡터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1은 MP 도트 어 X에다가 W1을 곱하고 그다음에 B1을 더해 줘요. 요거에 대해서 Z1은 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서 A1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서 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층의 취합은 앞에 층 거를 합할 건데, 앞에 걸 취합할 건데 MP 도트 Z1이 입력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가중치를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층에 바이어스를 더해 줍니다. 요거에 대해서 Z2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또 한 번 통과시켜 줘요. 그러면은 A3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층에서는 A3 어 Z 어 여기 A2가 들어가야 되죠. A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위에 층에서 A2가 들어가는 거고, 자, A3를 인제 구하는 거죠. A3는 MP 도트 Z2에다가 A W 가중치 세 번째 층에 가중치를 더해 주고 바이어스를 곱해 주고 더해 줍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Y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이건 아이덴티티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펑션 뭘 통과시킨다? A3.
그러면 이제 이 return y를 하면 되겠죠. 요 y까지 구한 거를. 요렇게 해서 이제 forward 함수까지를 구했어요.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고 얘를 함수를 만든 다음에 실행시키려면 네트워크를 초기화하고 망을 초기화하고 입력값 넣어 주고 그다음에 forward 함수를 망과 입력값을 넣어 줘서 결과가 나오는 거, 출력값이 나오는 거까지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제 신경망을 구현하는 부분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분류를 위한 출력층을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